자, 그 다음 6번째 보도록 하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말 나오는데, 토지로 존재하다가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더 이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때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부르는데, 의의를 보게 되면 토지가 대상 끄집어낼게요. 그냥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원상 회복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이 말에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토지가 아닌 게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신청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토지 이동은 며칠 내 신청하시되 대부분 다 60일이지만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90일 내 신청 의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제정신이면 90일 내 신청할까요? 안 하겠죠? 땅 주인 어디가 있어요? 열받으니까 소주 먹고 있겠네? 아닌가? 여러분 땅이 바다로 다 꺼져버리면 열받지 않나요? 열받으면 어디가 있어요? 포장마차 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겠네요. 이제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원칙은 90일 내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청 안 하게 되면 소관청이 직권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말소할 때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 직권 말소도 가능한데, 신청을 통해 말소하던 직권 말소하던 수수료는 면제해 줍니다. 안 받아요.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적 공보를 말소할 때 지적 정리 수수료, 수입증 납부하게 되는데 그거 면제해 주고, 또 하나 수수료는 측량 수수료. 하나의 필지가 전부가 다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 실시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일부를 말소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 들어갑니다. 분할 측량할 때도 측량 수수료 면제해줘요. 수수료 면제해주는 이유는 누굴 위한 규정일까? 수수료 안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제가 연구해보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규정 같더라고. 누구? 공무원. 땅 주인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열받아 술 먹고 있는데 돈 받으러 왔다 그러면 한 대 맞을 걸 대비해서 돈 받으러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면제해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말소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바다가 다시 된 땅이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토지로 올라오게 되면 등록을 다시 해줘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회복 등록이라고 부르는데, 회복 등록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해줍니다. 소관청이 해주게 돼 있고, 소관청에서는 등록 말소 당시의 자료나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대로 회복 등록하는 것이 대상이고,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교가 나왔죠. 말소할 때만큼은 며칠 내 신청하시고 90일 내가 되겠지만 회복 등록은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요게 20일의 기출문제 22에 두 번 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바다로 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회복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90일 안에 회복 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90일에 신청하는 것은 언제만? 말소할 때만 신청하는 거지 회복 등록을 신청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소가 되든 회복이 되든 그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결과만 통지해주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말소할 때 저 절차인데, 책에 보시게 되면 아까 한번 간단히 봤더니만 이번에 신청에서 지적소관청이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서 원상 회복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두 번째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그게 바로 뭐다? 직권 말소한다요. 이해 갔어요? 네. 90일 내 신청할 의무가 있고, 신청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까지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내려와서 해면성 말소 회복 등록이라는 말 나와 있죠. 말소가 된 토지가 지형에 변화가 생겨서 다시 토지로 올라오게 되면 등록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신청할 필요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소관청이 등록해주게 돼 있고요. 자료는 말소 당시의 자료나 측량 성과도 내로 회복 등록해주는 것이 결과이며, 마지막에
말소를 하던 회복을 하던 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공유수목관리청에게 통지해준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말소할 때 얘기고, 기타 사항 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릴 당시 하나의 필지가 전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 실시할 필요 없지만 1필지 중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분할 측량을 통해서 일부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측량 수수료 누가 납부해야 돼요? 측량 수수료 누가 납부해야 돼요? 소유자가 내야 돼? 소관청이 내야 돼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금방 설명드렸는데 한번 해보게 되는 거 지금? 자, 수수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땅이 없어진 자에게 돈 내라 그러면 열받을 테니까 전부 다 수수료는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맨 밑에 4번이 말소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모 정리 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이건 누굴 위한 규정? 예, 공무원 한 대 맞을까봐 봐주는 규정입니다. 여기까지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 말소가 될 것이고요. 네, 7번째가 이제 가장 어려운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이 양이 가장 많고 이 칠판 다 채워야 돼요. 내용이 좀 많고 어려워서 시험에 참 많이 내는 데가 축척 변경인데, 축척 변경은 잘 들으면서 잘 줄시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축척 변경은 여러분 책 읽어보니까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정의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바꾸는 것이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 대상은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만 대상이에요. 임야도란 말 들어오면 안 되고, 작은 게 커지긴 하더라도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축척 변경 정의로 하시고요. 이 축척 변경의 경우는 과거에 2011년까지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실행하다가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합니다. 지금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해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대상 토지 밑에 보니까 신청 나와 있나요?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원할 때에는 축척 변경 사유서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서만 가지고 하면 신청 받아줍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며, 그 위에 축척 변경 대상 토지가 3개가 남아 있죠. 찾았어요? 네, 대상이 원칙은 3개가 빠져나오는데, 축척 변경 대상 토지의 경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해서, 토지 필주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로만 나옵니다. 이 말 뜻은 분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작아져서 측량도 어렵고 정리도 힘들어졌더라. 다른 말로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정밀도를 높이기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축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축척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축척을 변경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지적공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도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이 3가지가 원칙입니다. 이 3가지의 경우는 밑에 신청을 볼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축척 변경 절차에서 니은번이 참 중요한 말인데, 축척 변경할 당시에 이 대상 토지는 거치는 절차가 3가지가 있게 됩니다. 절차는 줄쳐놓으세요.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소유자 얼마에 동의받으실 것?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하고, 두 번째가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받는 것이 원칙의 절차입니다. 원칙은 얼마에 동의받으시고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시고, 두 번째가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마지막이 시도지사 등의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 다음 나올 때 승인받으러 갈 당시에 이제 가져가는 서류가 나오는데, 가져가는 서류의 경우는 외울 게 아니라 여기서 끄집어내 보자고요. 여기서 자, 축척 변경할 때 대상이 되는 도면은 지적도래요, 임야도래요? 지적도. 그럼 지적도 4번을 가져갈 것이고, 축척 변경 왜 하는가 이유를 적어야 돼요. 사유를 하나 적어야겠죠?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승인받으러 갈 당시에는 마지막 절차가 승인이니까 미리 거칠 절차가 있네요. 동의하고 의결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 가져가야 되고, 또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서 가져가는 것이며 어떤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집원 명세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승인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서 먼저 외울 게 아니에요. 시험 내는 거 아니니까 감만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는가 이유를 적어야겠네요. 사유 적어라. 어떤 토지인지 알아야 되니까 집원 등 명세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가져가면은 이때는 승인 떨어지는 겁니다.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축척변경 시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원칙은 실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색깔 바꿔서 요 세 가지 절차 세 가지를 다 거치는 게 요게 원칙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만큼만은 이 절차 동의, 의결, 승인 다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서류 가져갈 때 그 위에 바로 보니까 끝부분에 다만 맨 꼭대기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는 125페이지 맨 꼭대기 세 번째 줄 보니까 맨 꼭대기 세 번째 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찾으셨어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등의 승인받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찾으셨나요? 예, 이제 원칙은 자 칠판에서 이 세 가지는 다 거치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하고 시도지사의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두 개가 빠집니다. 하나가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안에 있는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축척을 변경할 때도 이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이제 실판장을 본 다음에 말을 풀자고요. 축척 변경의 총 대상이 원칙이 3개, 예외가 2개, 합이 5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5가지가 있는데 위에 나온 원칙 3가지는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원칙인 것이고 밑에 2가지는 절차가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잡아놔야지만 이 뒤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안 잡게 되면은 내가 나가는데 어딘지 몰라요. 자, 원칙은 몇 가지가 있고 원칙 3개, 절차 다 거치는 거. 밑에 2가지 절차가 여기 빠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그럼 합이 몇 가지가 있더라? 5가지 있는 겁니다. 원칙 몇 개고 3개, 예외 2개 차이점 여기서 밝혀지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등은 사회동을 심사한 다음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해 주게 되면 축척변경 들어가는데 다음 페이지가 절차입니다. 절차가 승인 떨어지게 되면 지체 없이 해야 될 것이 승인이 있자마자 지적소관청 시행 공고가 들어갑니다. 시행 공고는 시군구나 시행지역 독립 게시판에 20일 이상을 공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공고할 사항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외울 거 날짜로 외우셔야 돼요. 공고하는 사항은 축척 변경을 왜 하는가,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토지 소유자 협조에 관한 사항, 세부계획, 청산 방법부터 알릴 목적으로 공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공고는 며칠에서 공고하시라고요? 왜 20일일까? 날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다. 외우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공고 몇 글자? 2글자 20일 이렇게 외우시는 얘기야. 아닌가? 그렇게 외우시면 안 헷갈려요. 공고가 있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이제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 나와 있죠.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30일 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상에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토지 소유자가 말뚝박으라는 얘기입니다. 말뚝을 박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기 전에 그럼 내 땅은 말뚝박으라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내 땅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까요?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서 지상의 경계점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여기도 며칠 내에 설치하래요? 30일. 왜 30일일까? 경계점 3글자 30일. 여기 묶고는 날짜 안 헷갈릴 거예요. 공고 몇 글자? 2글자니까 20일 이상. 경계점은 30일 안에 설치하실 것 설명드렸는데 누가 설치하래요? 소유자가 설치하는 원칙입니다. 그 왜 그랬나는 밑에 오른쪽에 측량 표시하고 토지 표시 결정까지 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실판장을 모시고 이제 말을 좀 풀자고요. 이 축척 변경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축척은 작은 축척, 소축척이 있다가 축척이 바뀌게 되면 다시 대축척으로 축척이 바뀌게 됩니다. 이 축척 변경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딱 끝나게 되면 지금까지 배운 사항을 종합해 놓는다 여기에요.
지금까지 공부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쉽게 넘어가는데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 걸려요. 여기서. 그럼 축척을 변경하기 전에 축척이 작을 당시에 지번이 있었을 것이고 진목이 있을 것이고 토지의 경계가 있고 토지의 좌표가 있고 토지 면적이라는 것이 있더라. 배운 대로 한번 채워보자고요.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 측량 실시할까 안 할까? 하겠죠? 측량 안 하는 거 두 개 외우시라 했으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 안 하니까 측량이 들어갑니다. 측량을 실시하면 얻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구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 지번은 바뀔까 안 바뀔까? 괜찮아. 우리끼리는 뭐 지번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셋은 대답하시라는 얘기예요. 사진 찍는 거 아니니까 하나 둘 셋 그럼 막 이러고 있는데 대답하시라는 얘기. 자, 지번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 둘 셋? 안 바뀌겠죠? 네, 그럼 제가 4개에서 이긴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지번 강의할 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준용하는 경우 설명드리면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고 2주 후에 축척 변경 나갈 때 지번 바뀌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숨도 안 쉬고 아 오늘 숨을 쉬었다. 자, 안 바뀐다고 딱 잡아 뗀다 그랬어요. 그 말은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지번은 앞에 배운 내용이지만 끝까지 써먹어요. 그러니까 지번이 공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외워야 돼. 그러니까 미리 외우시면 나중에 편해지니까 3월달 수업 나갈 때는 이제 미리 외우고 들어오시면 뒤에 가서 이러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3월달에 공부 안 하고 뒤에 들어오시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공부할 거 쌓여 나가니까. 자, 지번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을 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목은 바뀔까 안 바뀔까? 우리끼리인데 뭐. 자,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 둘 셋. 다른 거 다 바뀌는데 얘만 안 바뀌면 얘는 은따야 은따. 뭐라고요? 은근히 따돌림 나가니까 얘도 바꿔주는 겁니다. 현황상 지목대로 다시 구해주는 것이 방법이에요. 현황상이라는 얘기는 실제 토지 이용하는 지목이랑 대장상 지목이 다른 경우에 대장에는 답이 나와 있지만 실제 이용 현황은 전일 경우에 이런 거 다 바꿔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바꿔주는 원칙입니다. 그럼 축척 변경하니까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다 바뀌나요? 네,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다 바뀔 경우에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번은 깨끗해졌으니까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지목도 현황대로 부여했죠? 기분 나쁜 게 없고 경계 바뀌게 되면 도면상 경계가 나오니까 와닿는 거 없어요. 좌표는 바뀌어도 모르겠지만 면적이 바뀌게 되면 면적은 숫자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가 있더라요. 커진 자 입장에서는 기분 상당히 좋겠죠? 가만히 있을 것이고 면적 감소한 자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우시 이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 왜 내 땅 주느냐고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요거로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누가 설치했어요? 소유자가 했죠? 그럼 내 땅이 여기까지 말뚝 내가 박아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면적 감소한 자 왜 내 땅 줄였냐고 따지게 되면 소가 중에 할 말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땅 네가 거기까지라며. 이해 갔어요? 네. 그 소관청에 경계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치해라?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을 통해서 측량을 통해 경계를 다시 정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지 민원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데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원칙은 다 바뀌나요? 다 바뀌죠? 네. 이리로 돌아와서 축척 변경은 대상이 총 5개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원칙이 절차 다 거치는 게 3개가 있었고 절차가 빠지는 게 2개가 있었죠? 절차를 다 거치는 이 3가지는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데 요 2가지는 절차가 빠지는 게 있네요. 요 2가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얘는 면적만 바뀌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를 잡고 책을 보셔야지 이게 뭔 말인지 책이 보이지 이거를 안 보게 되면 책이 안 보여요. 뭔 말인지. 이거를 2개를 따로따로 있는 것을 쭉 끌고 들어온 것인데 같이 써놨기 때문에 눈 안 보이니까 아직 책 쓰는 거 나중에 쓰시 줄 쳐드릴 테니까 자 대상은 몇 가지 있다고요? 총 5가지. 절차를 다 거치는 게 3개. 절차가 빠지는 게 2개.
절차 다 거치는 것은 다 바뀌고, 오케이?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밖에 안 바뀐다고 잡아놔야지만 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 따라서 주쳐드릴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토지 표시의 결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번이 맨 꼭대기 127페이지.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또는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다 바뀌나요? 다 바뀌잖아. 다 바뀌는데 문제는 면적이 바뀌면 기분 나쁠 테니까 니은번이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소관청이 면적 일방적으로 정했다가는 불만이 생기니까 측량할 때는 뭘로 측량해라?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요로 측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원칙이 다 바뀌었네요. 다 바뀌었는데 문제는 디귿번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축척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럼 칠판에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승인 거칠 필요 없는 거 두 개 있었죠? 요거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요 두 가지는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하고 무엇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여기까지가 축척 변경이 1단락이에요. 1단락인데 이걸 나눠서 두 개를 끌고 들어오면서 책을 보시면 1번, 2번은 즉 기억 니은번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디귿번은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쭉 봤다가는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서 보셔야 돼, 책을. 자, 다시 축척 변경 총 몇 가지 있다고요? 총 니킥으로 뻥. 자, 총 5가지 있죠? 원칙이 3개, 예외가 2개. 원칙 3가지는 절차를 다 거치는 거는 다 바뀌는 것이고, 오케이?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 하나밖에 안 바뀌다 보니까 요거를 책에 쭉 써놓은 건데 이건지 모르고 책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얘기예요. 알고 보시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바로 알 수 있는데 안 보고 보면 헷갈리니까 이거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죽겠죠 지금? 당연히 죽어야지. 처음부터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나도 1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1단락이 됩니다. 밑에 면적 결정 방법은 아직 보지 않으셔도 되고 쭉 내려와서 6번에 지번별 조서 작성 맨 밑에 거. 나머지 니을번은 나중에 봐드릴게요. 맨 밑에 지번별 조서라는 것은 칠판에서 축척 변경하기 전하고 면적, 후에 면적 비교해 봤더니만 일치하면 좋은데 면적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면은 면적 증가한 사람은 땡 잡은 게 아니라 증가한 만큼 돈을 내야 돼요. 감소한 사람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면적 증감표를 위해서 필지마다 축척 변경하기 전과 후의 면적을 대비한 서류가 만들어지는데 이 서류를 지번별 조서라고 부르고 조서에 의해서 면적 증감 처리가 들어가는 것이 여기 과정이에요.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니까 간단히 그냥 뜻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7번째가 지적 공부 정리 등의 정지란 말 나오는데 칠판에서 말도 푸른 다음에 또 풀자고요. 원칙대로 가게 되면 다 바뀌죠. 원칙은 다 바뀌니까 다 바뀌게 되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 고쳐 쓰는 게 편할까?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 대장을 새로 만들게 되면 옛날 거는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럼 없어질 거에 대해서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바뀐 지번, 바뀐 지목에 대해서 지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 말 뜻은 자 여러분이 입다가 저 신랑 옷이 빵꾸난 메레스 하나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빵꾸난 메레스 하나 발견했다니 빨래하다가 옷 벗어났네. 빨으려고 털다 보니까 빵꾸 이만큼 찢어졌어. 버릴 때 그냥 버려요? 빨아버려요? 그냥 버리지 모르고 빨면은 한 번 더 입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버리고 새로 만들 거죠? 그럼 버릴 거 굳이 정리할 필요 없으니까 정리하지 말아라요. 측량 다시 할 건가요? 다시 할 거죠? 그럼 옛날 거 정물도 떨어지니까 측량도 하지 말아라 해서 지적 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축척 변경 끝날 때까지 확정 공고일까지는 일단은 정지, 스톱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원칙이 더 중요하니까 원칙은 정지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읽어보니까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지적공모 정리와 경계보고 측량은 언제까지?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찾았나요? 원칙은 정지. 예외 규정은 있지만 예외는 3월달 봐드릴 테니까 일단은 정지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 새로 만들 거니까 옛날 걸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기하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면적 증감 처리 청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청산은 이제 면적 지번물조사를 통해서 면적 증감 처리에 들어가는데 이때 뽑아내는 돈이 바로 청산금이에요. 이게 마지막 두 번째 하이라이트인데 청산금은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산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산정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않기로 동의를 본 경우에 동의서가 들어오게 되면 산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까 측량했을 경우에 따라 나오는 것이 허용오차 이내와 초과라고 사용했습니다. 허용오차 이내란 말은 일치 불일치? 일치하는 면적. 초과는 불일치란 말 떠들었었죠? 면적을 측량한 결과 면적이 허용 오차 이내 면적이 나오는 경우 산정할 필요 없다가 됩니다. 이건 간단히 봐도 되고 산정할 때가 중요한데 청산금의 경우는 이제 그 밑에 9번 확정 온 거죠. 이게 저 뒤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야 되느냐? 129페이지 청산 절차 찾으셨어요? 하단부에 그게 일로 들어와야 돼요. 일로 마지막에 확정 공고하는 거니까 바꿔드릴게요. 자, 먼저 보자고요. 여기부터 본 다음에 줄 쳐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하이라이트가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언제가 기준이며 어떻게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만 좀 이해하시면 여기는 끝납니다. 이게 참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축척 변경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시행하겠죠. 신청받아 시행한다거나 직권 시행하는 거니까. 그럼 시행기관은 누구라고요? 지적 소관청. 함정을 팠으니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 둘, 셋. 지적 소관청은 함정에 퐁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청산금의 결정 권한은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가진 권한입니다. 자, 축척 변경은 누가 시행하시되? 줄은 좀 이따 쳐댄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급해? 말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줄 칠 때 이거더라고 알면은 듣고 또 볼 거 아니야. 한 번에 줄 치고 끝날까요, 그냥? 듣고서 보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자, 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시행하지만 청산금은 누가 결정해라? 축변입니다. 또 왜 그럴까? 항상 공부는 이걸 따지셔야 돼. 왜 그럴까? 이유만 나오면 답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돈을 내고 받을 자가 누구예요? 돈 내고 받을 자. 면적 증가한 토지 소유자 돈 내야 되고, 면적 감소한 소유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소유자가 내고 받을 돈을 소관청 일방적으로 정해서 받아가 그러면 또 불만이 생겨. 아닌가요? 그 불만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소유자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거 니네가 뽑아라요. 그러면 분쟁이 안 생기겠네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 니네 소유자가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걸 니네가 결정을 하래요. 그럼 소관청 개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들끼리 내고 받을 거 지들끼리 결정했으니까 문제 생길 일이 최소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 축척 변경 위원회 안에는 좀 이따 배우게 되면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민원 발생한 부분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축척 변경 공부가 딱 끝나게 되면 필이 딱 와요. 아, 이 법 맞는 사람 머리 굉장히 좋다요. 축척 변경은 지적 소관청이 시행을 하지만 민원이 발생할 부분은 소관청이 싹 빠져나와요. 싹 빠져나오고 누가 딱 개입되느냐? 토지 소유자나 축척 변경 위원회가 싹 개입이 돼서 처리하는 것이 여기 권한이에요. 싹 이따 냄새가 날 텐데 누가 결정한다고요? 축척 변경 위원회 결정하게 되는데 얘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위원회입니다. 갑자기 축척 변경 시행적이 있더라. 그럴 경우에 시군구에다가 소유자들 몇 명 모아놓고 니네 위원회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만든 위원회니까 토지에 관한 자료가 있을까 없을까? 갑자기 소유자 모아놓고 니네 위원회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상계동 땅값 다 알아요? 모르니까 금액 결정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뭘 알아야 결정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소관청 입장에서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청에서 필지별로 토지 가격을 다 조사합니다. 가격을 조사해서 그 내역을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변위의 권한이에요. 머리 상당히 좋죠. 가격은 누가 조사하고 소관청이 조사하고 결정은 니네가 해라요. 이해 갔어요? 이제는 상설기구, 임시위원회다 보니까 가격을 조사해서 넘겨주는 게 목적입니다. 시점이 언제래요? 시행공고 현재인데 여기에 여러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그 밑에 나오는 청산 절차 오른쪽 페이지에 1번입니다. 집원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찾으셨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는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원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 경우 여기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필지별로 토지가격을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네.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근데 과거 옛날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들 기준으로 축척변경위원회가 토지 가격을 조사해서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말이 매끄러워요. 매끄러운데 바뀌면 틀려요. 가격은 소관청이 조사해서 넘겨주는 거지 축변위가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절차 넘어가게 되면 금액 뽑아내는 산정하고 조서 연락처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기 줄만 치시면 돼요. 여기 중요한 설명드린 부분이고 방법 청산 뽑아내는 방법은 지번별 조서에 증가나 감소한 면적이 있더라요. 그럼 증가나 감소한 면적에다가 곱하기 필지별로 1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을 산정할 수가 있고 청산금이 산정이 된 경우에 내역서가 소관청에게 들어갑니다. 청산금에 대해서 징수 지급할 권한은 소관청에 있다 보니까 소관청에게 청산금 내역서가 들어오게 되면 소관청은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체 없이 공고가 들어갑니다. 공고는 15일 이상을 공고하게 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기간이에요. 지금 공고가 두 번째 나왔죠? 네. 앞에 나온 공고는 시행공고, 뒤에 청산금은 15일인데 시행공고 앞에 게 중요할까? 뒤에 게 중요할까? 저걸로 시행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게 더 중요한 게 앞에 게 20일, 뒤에 게 15일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오케이? 네.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0일 안에 20일 내에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가 들어간다거나 수령 통지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납부도 몇 글자? 두 글자. 수령도 두 글자. 20일이에요. 이렇게 날짜들을 묶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외울 때 어떤 연관성만 줘놓으면 되니까. 그럼 납부 고지 받은 자는 돈 내야겠네요. 낼 때는 3개월 내 납부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3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하게 되어 있고 받을 때에는 도둑니은들 6개월 내 내준대요. 거둘 땐 몇 개월이고? 3개월. 내줄 땐 6개월입니다. 6개월에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한다거나 거수할 수 없는 경우는 공탁으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탁이 뭐냐 모른다 그러더라고. 공탁이 뭔지 알아요? 법원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앞에 계신 이분에게 1,000만 원 갚을 돈이 있는데 오늘 안 갚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되는 어디든지 모르더라요. 찾을 수가 없어. 이때는 이 돈을 주라고 법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채권자가 찾아와서 돈 줘. 이자까지. 무슨 소리? 법원가 찾아가. 이러면은 내 의무는 다 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고 그럼 내고 받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차액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남은 돈은 지자체 수입이 되고 부족액 지자체 부담하는 것이 여기 차이점인데 지금처럼 잘 내고 잘 받아가면 좋으련만 불만이 있는 경우에 청산금에도 불만이 있을 때는 청산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더라요. 이의 신청은 어디로 갈 것이냐 문제인데 외우는 게 아니라 갖다 붙이면 돼. 이제 돈 내라고 통지한 자가 누구예요? 소관청이죠. 소관청에게 왜 이렇게 많냐고 이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청산금을 소관청이 결정했나요?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죠? 축변이 니네가법을 청산금 불만했댄다. 결정하시오. 회부를 딱 시켜버리게 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1월 이내에 이의를 결정을 하고 그 내역을 알려주고 통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놓고 보니까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건 누가 더 처리하더라? 축척변경위원회. 이게 딱 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할 책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근데 마지막이 이제 끝난 거 아니고, 자, 소유 돈 낼 때를 뭐라고 불렀고? 납부. 받을 때를 수령 그랬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고 받을 때가 납부나 수령이에요. 오케이? 근데 소가천 입장에서는 돈 받는 것을 납부, 내주는 것을 지급. 같은 말 뜻인데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소가천 입장에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 받고 내주는 게 지급을 해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돈 내주고 받는 이 두 가지 모든 게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완료가 된 경우에 축척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이 확정 공고일이 축척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가 됩니다. 이틀 기준으로 대장을 새롭게 지적을 정리하게 돼 있고,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 따라간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책 줄쳐 드릴 테니까 따라가 보자고요. 다 본 다음에 한 번 더 스크린해 드릴게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양이 많다 보니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맞아 들어가서 줄쳐 드린 다음에 넘어갈게요. 페이지 130페이지에 청산금 산정하는 것부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는 아까 금액은 아까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축척 변경위원회죠. 요거 설명드릴 방법은 지번별 조수의 증가나 감소한 면적에다가 필지별로 제곱미터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 청산금 산정 방법이 될 것이고, 청산금 조서의 작성물 열람이란 말 나오는데, 청산금이 산정이 된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고 며칠 이상 공고하실 것? 15일 이상 공고하시고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고지와 수령통지인데, 납부 몇 글자? 두 글자. 수령도 두 글자인데, 청산금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납부고지 수령통지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납부고지 받은 자의 경우는 몇 개월로 납부하실 것? 3개월 내 납부하실 것. 수령은 6개월 내 받을 수가 있더라. 3개월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율에 따라서 강제 징수한다. 그 다음에 6개월 내 받을 자의 거소를 모른다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6번인데, 청산금 통지받은 자 불만 있을 때에는 1개월 내 어디로 이의 신청하실 것? 지적 소관청에 이의 신청하실 것. 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청산금 결정한 것이 어디예요? 축척변경위원회니까 결제해야지. 니네가 뽑은 거 니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회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축변위에서 1개월 내 이의를 결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마지막 차액이에요. 맨 밑에 차액은 납부나 지급 결과 차액이 발생하더라. 그 차액 누가 처리한대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더라. 남은 돈은 수입, 부족액은 부담입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이고, 끝에 나온 부분이 다시 거꾸로 넘어가서 128페이지에 확정 공고 찾았어요? 그게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 순서가 맞는 겁니다. 확정 공고라는 얘기는 청산금 납부와 지급이 완료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찾았나요? 확정 공고 내용은 따로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니은번 확정 공고일의 맨 밑에 확정 공고가 한때 지체 없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등록해라요. 디귿번 별표 넣으시는데,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이동 언제 발생한 것을 보겠다. 확정 공고일 날 발생한 것으로 본다까지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으니까 토지 이동 결의서에 의해서 지적공고에 등록한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정 공고 내용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맨 뒤로 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순서를 바꿔놔가지고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 뿐이니까, 네, 지금 떠들은 내용 다시 스크린한 다음에 다음 넘어가자고요. 양이 많죠?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축척 변경은 반 갈라서 이쪽이 1부, 2부예요. 이걸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편해요. 축척 변경은 총 대상이 몇 가지가 있더라? 이걸 감을 잡고 책을 보시면 편해요. 5가지가 있는데 원칙 3가지는 절차를 다 거치는 거. 예외 2가지 절차가 빠지는 게 있죠. 절차 다 거치는 것은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밖에 안 바뀌나. 요걸 가지고 책을 쭉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방향을 잡아요. 그 책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구별을 안 하고 책을 보게 되면 뭔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가지 나눠서 다 바뀌고 면적 바뀌는 걸 잡아내시고 근데 면적 증감치를 뭘로 하더라? 돈. 그 돈을 3글자로 청산금. 누가 결정하나요? 요게 맥이에요. 여기선. 여기 소관수 딱 들어가도 답이 안 나와요. 축척변경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상설기구 임시기구 임시위원회니까 가격 권한은 넘겨받았지만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가격을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를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결정하라고. 이해 갔어요? 이렇게 쭉 달고 들어가시면 요거 좀 몇 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넘어가면 잡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쭉 봤다가는 뭔지 모르고 1달러 나눠서 여기까지 청산금부터 2달러 나눠서 보시면 오히려 편해요. 근데 한 번 듣고 어려워야 다음에 또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려워서 죽겠죠? 네. 여러분 어려워서 죽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알아들으라고 떠드는 전 어떨까?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니까 어서 1년 동안 같이 고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축척변경의 설명이고 구준율 다하는 축척변경위원회가 13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둔다고 나와 있지만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있는 게 아니라 축척변경할 때만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위원이 정해지는데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한다 단서가 붙게 됩니다. 총 맥시멈이 몇 명이래요?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이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서 조항에 다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촉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격은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대해서 전문지식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위원에게는 출석서 여부 주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몇 명 이상이래요 아까? 5명 이상. 몇 명이야? 10명.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인원 구성 잘 물어보니까 기억 좀 하시고 내려와서 기능. 기능은 칠판 보시게 되면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떠들은 내용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첫 번째 가진 기능은 축척 변경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받고 두 번째가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여기 첫 번째 권한.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의결. 시행할 때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청산금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청산금을 결정하려면 필히 뽑아야 될 것이 필지별 재고부터 대한 가액 결정이랑 청산금 결정 권한은 축변위에게 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권한이 이의 신청은 누가 어디로 하실 것? 소유자가 소관청에 했더라. 하지만 이의를 결정한 것은 소관청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권한이에요. 마지막에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서 권한이 주어지는데 주된 권한은 전부 다 어디 와 있느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청산금에서. 이걸 잡아내야지만 쭉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권한 첫 번째 경우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의결 거치는 것이 첫 번째 권한이고 두 번째가 지번별 재고물 특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하는 사항도 두 번째 권한이며 세 번째 이의 신청도 권한이 되는 겁니다. 결정할 때. 마지막에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까지 해서 이 네 가지 권한이 축변의 권한이에요. 근데 외우진 마시고 한 2번 지나면 다 외워져요. 진짜라니까. 줄친 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다 외워지잖아. 청산금 누가 결정해요? 이것만 하면 다 외워진 거니까 외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중에 다 외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회의인데 회의는 소관청이 회의 회부시킨다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개의와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봅니다. 여기는 과반수란 말 나왔죠? 아까 총 맥시멈이 몇 명이었었어요? 10명. 10명 중 과반수는 6명입니다. 6명. 반이 지나간 수니까. 반수랑 과반수랑 개념이 달라요. 10명 중 반수는 5명이 되겠지만 과반수란 얘기는 반이 지나간 수니까 6명이 나와야지만 개의가 되는 것이고 6명 중 4명이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을 본다 이 뜻입니다. 그게 과반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회의 일시와 장소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의결사항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결사항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청산금 누가 결정하더라? 축척변경위원회 그거만 딱 잡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쭉 풀리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 매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오른쪽에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은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 바로잡기 위한 것이 정정인데 정정은 둘로 세분해서 직권에는 정정이 있고 또 하나가 신청을 통해 정정하는 경우 둘로 세분합니다. 직권에는 정정이 있고 또 하나가 신청이 있는데 직권을 통해 가는 경우는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몇 가지 규정돼 있어요? 9가지 나와 있나요? 10개 나와 있나요? 등록증 안 들어가 있으면 몇 개고? 10개 나와 있나요? 그럼 등록증 안 들어가 있으면 10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9개죠? 그럼 등록증 빠져 있으면 9개가 되고 법에는 원래 9개가 있는데 아까 등록증 할 때 기억나실라나? 첫 시간 배울 때 등록증 시의 면적을 측량한 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에는 임야대장상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죄송합니다. 1시간 지난 걸 얘기해서. 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10개가 되고 그게 없으면 9가지예요. 법에는 원래 9개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책을 집어 10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서 제가 9개입니까? 10개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직권 정정할 당시에는 여기는 유례절 얘기를 드리면 유례가 14회 시험 14회 시험까지는 여길 잘 안 걸었어요. 안 걸다가 이제 15회 시험부터 걸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잘 내고 있는데 가지수가 많다 보니 잘 냅니다. 옛날에 강의를 또 어떻게 강의했었느냐 1번은 끝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아니 뒤에 A부터 해서 쭉 나오잖아. A번은 끝에 다르게 한 경우 쭉 내려오니까 2번, B번도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D번도 잘못된 경우 다르게 한 경우 잘못된 경우 좀 많이 나왔죠. 옛날에 강의할 때는 어떻게 강의하고 외우느냐 직권 정정할 때는요 뒤에다 뭐가 붙어 있느냐 다르게 한 경우 잘못한 경우 이게 다 직권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다르게 한 경우하고 잘못한 경우 다 직권 사유니까 직권은 다 외우지 마시고 뒤에 뭐만 외워라. 다르게 한 경우 잘못한 경우 딱 외우라고 딱 그랬더니만은 기출문제 나오기를 다음요 직권 정정할 수 없는 사유는 문제를 내고 1번 다르게 한 경우 2번 잘못한 경우 3번 다르게 한 경우 4번 잘못한 경우 5번 잘못한 경우 이런 된장 맞을 답이 없네 이거.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죠? 왜? 다르게 잘못 다르게 잘못 나왔잖아.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답이 됐었는데 농담이고 그래서 한번 골탕 먹은 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 알아야 돼요. 10가지를 다 못 외우니까 이제 눈으로 익혀두시면서 어떤 게 대상인지 봐놓고 넘어가는 게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건 9개 다 외우세요 그러면 좋으련만 못 외우니까 뜻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번이 직권 정정 대상의 경우는 A번이 되겠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 직권이 가능한데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분할이나 합병 등이 있을 경우에 대장을 정리할 때 항상 소관청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먼저 만듭니다. 결의서 내용대로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결의서와 다르게 한 경우는 결의서 보고 직권 정리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가 되고요. 여기 19회 시험 답이었었고 B번과 C번이 좀 중요한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된 경우. 자, 이 말 뜻은 경계는 바뀐대요. 아니, 보니까 면적은 일치하지만 경계가 잘못됐대요. 네. 그럼 잘못된 게 뭐예요? 면적이래요? 경계래요? 경계면 경계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말 뜻은 경계는 고치되 면적은 정정하지 않는다고. 면적의 변경은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직권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면적이 바뀌지 않을 때만 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직권을 못 고칩니다. 항상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면적의 증감이 없단 말에 나올 때만 직권이 가능하니까 주의하시고,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말 뜻은 토지가 너무너무 크다거나 너무 길어요. 그럼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필지 5번 땅 대란 얘기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지적도 2장 걸쳐 있는 경우, 이게 지적도입니다. 이 2장 걸쳐 있는 경우예요. 그 하나의 필지가 지적도 2장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이해 갔어요? 이런 경우로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그 면적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면적이 바뀌는 거는 아니란 얘기고,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소지가 발견된 경우로 말 나와 있네요. 신나게 떠들었지만 면적은 일치한다 말 나와 있죠. 그 면적은 바뀌지 않고 경계만 바뀔 경우 이거 직권이 가능한 겁니다. B번, C번 같이 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면적은 바뀌지 않을 때만 직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면적이 바뀌면 직권으로 못 고칩니다. 요거 넘어오면 이제 쉬워져요.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이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번이 지적위원회 지적 측량 적보심사 의결서에 의하여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도 직권이 가능한데, 이게 뭔 말이냐? 지적위원회하고 적보심사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자, 우리 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제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 제가 여러분 돈 1억 빌려온 게 있는데 제가 돈을 안 갚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산에 끌고 가서 땅에 파묻으실래요? 거꾸로 매달으실래요? 예? 땅을 판다고? 땅 좀 많이 파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매달아요? 무거워서 못 매달아요. 그럼 사람 많이 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돈 달라고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실 겁니다. 개인 간의 민사적인 다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측량을 실시한 후에 측량 결과에 다툼이 생겼다요. 이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적보심사고, 이 다루는 곳이 바로 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럼 이제 측량에 대한 재판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지적위원회가 다루게 되어 있어요. 지적위원회에서 다루는 재판을 뭐라고 부른다? 적부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럼 이 적부심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측량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 등록상 정정하는 것도 직권이 가능하고요. 여기 17회 때 답이었었고, 지번이 지적공모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직권 정리가 가능하며, 그 다음에 H번은 좀 어려운데 등기법 90조의 제3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 안에 토지 하필 등기 신청의 각하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는 말이 나옵니다. 가로 열고 써놓으실 말이 H번 옆에다가 직권 분할 써주세요. 뭐라고요? 직권 분할. 이건 직권 분할하는 사유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실판 잠깐 보시게 되면, 자, 합병할 당시에는 항상 순서가 선, 대장, 후 등기예요. 어디부터 먼저 합병하시고? 대장부터 먼저 합병한 다음에 순서가 후에 등기를 합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합병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에 토지가 5번 땅, 6번 땅, 이거 소유자 똑같이 갑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죠? 다른 거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등기부상도 5번, 6번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 소유자 똑같이 갑입니다. 그럼 자기 땅 합병하고자 할 때 어디부터 합병하실 것? 어디부터 합병하래요? 대장부터 등기부터? 대장부터죠? 합병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대장부터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 2개 땅 가진 갑 입장에서 모르고 세금 체납이 있는데 몰랐어요.
6번 땅에 대해서 세금 재산세를 안 냈더니만은 6번 땅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 압류라는 것은 등기부는 나오지만 대장은 안 나와요. 압류된 사실을 갑이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 압류가 있는 땅 합병할 수 없다죠? 합병하는 권리는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 이외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압류는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압류가 된 땅을 합병 못하는 게 원칙인데 합병 신청을 딱 했어요. 모르고 대장소관청인데 대장소관청에서 아무것도 없겠지 그냥 안일하게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합병하면 집원이 뭐가 될까? 5번 되고 끝났네요. 그럼 이제 합병한 후에 등기 합병해달라고 등기 신청 들어갔습니다. 신청을 딱 했더니만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 합병하려고 딱 보는 순간 5번은 압류가 없는데 여기는 압류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압류가 있는 땅 없는 땅 합병할 수 없으니 이 등기 신청 들어온 거를 각하합니다. 뭐라고요? 각하란 말이 좀 어려운데 등기 안 해주는 처분을 각하라고 불러요. 이해 갔어요? 각하함과 동시에 이 대장소관청 니네가 지금 합병한 것은 합병 못하는 땅이야 라고 다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각하한 사유를 통지받으니까 대장소관청이 딱 봤더니만 합병해주긴 합병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합병 못하는 걸 합병해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합병 전으로. 합병 전으로 토지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직권으로 분할해버리는 거예요. 합병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라. 합병 전으로 되돌려라. 그럼 다시 땅을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이게 직권 분할인데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시험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합병이 안 되는 거 합병한 경우 어떻게 해라. 직권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측량 수로지삼이 지정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른 면적 환산을 잘못한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75년도에 우리가 평이란 말 쓰다가 75년도부터는 제곱미터로 내용을 바꿨더라. 그럼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당시 얼마 곱하시라고 배웠어요? 한 평 곱하기 3.1058 곱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얼마 곱한다고요? 121분의 400 곱하는 거지 3.3058 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만 일주일에 딱 와가지고 벌써 다시 얼마 곱한다고요? 얘를 곱하는 것이고 3.3058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400 나누기 120을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라 7로 나가요. 7, 8, 5, 1, 2, 3, 9, 6, 6, 9, 4 이거를 반올림한 것이 3.3058이 됐기 때문에 얘를 곱하면 커진다 그랬습니다. 이거 외워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는 게 아니라 뭘 곱하시라고요? 얘를 곱하는 것이고 얘를 곱했다가는 다시 직권으로 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가지 정해져 있는데 9가지 외우진 마시고 자꾸 보다 보면 외우시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넘어가시면 신청까지 봐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신청을 통해 가는 경우는 둘로 세 번 하는데 하나는 토지 표시를 신청할 수가 있고 토지에 관한 내역이 있고 또 하나가 소유권을 신청할 수가 있더라. 토지에 관한 사항 신청할 당시에는 여러분 책에서 어떤 서류를 가져갈 것이 그것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경계가 바뀐다거나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이때 첨부할 서류가 신청서 이외에도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찾으셨어요? 맨 꼭대기 경계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에 신청서 이외에 다음 서류 가져와라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가 들어가야지만 경계 면적을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계가 또 바뀌는 경우 경계가 바뀌는 경우는 또 경계 변경으로 피해 보는 자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는 경계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익이 생기겠지만 이쪽 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 보는 자가 누구냐? 경계 변경으로 피해 보는 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피해 따라오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이 들어와야지만 정정할 수 있으므로 이걸 가져가는 것이 내용 서류인데 이거 뭐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구매자 소유권에 관한 서류에서 둘로 세분할 텐데 소유권은 둘로 세분해서 등기가 된 땅도 있고
미등기 땅도 있더라. 등기가 된 땅은 항상 소유권은 등기가 우선이다 보니까 등기부를 중심으로 편제하게 됩니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따라 나오는 말이 등기필증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나와 있나요? 예.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 말로 등기부 등 처분이 있을 것이고, 등기 전산 자료 나와 있겠죠. 다 등기부를 중심으로 편제한다가 이게 기본 틀이 될 것이고, 미등기란 얘기는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이때 따라 나오는 말은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럼 등기부가 있단 말이 나오면 항상 뭐가 중심이고? 등기부.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것이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자를 보고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다 등기란 얘기예요. 줄여서. 하지만 미등기란 말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뭘 보고 정리하실 것?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분하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떠들은 내용이 쭉 밑에 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 등기가 된 토지의 경우는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자료, 등기 완료 통지서 나와 있나요? 미등기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나와 있죠? 차이점이 나와요. 그 박스 타이틀 보니까 등기부가 있을 경우는 신청을 통해 고칠 수가 있느냐, 직권이 가능하냐 물어보는데,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둘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미등기란 토지가 나오게 되면 이거 신청만 가능할 뿐 이거 직권은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맨 밑에 박스에서 타이틀에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신청, 직권 둘 다 써 있고, 찾으셨어요? 미등기에는 뭐만 써 있어요? 신청만 써 있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나중에 이제 친절하게 시험, 이따 책도 보면 나오겠지만, 친절하게 시험 질문상에는 등기부가 있단 말은 안 줍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소유권 여부를 등기부랑 대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등기부랑 대장의 소유권에 대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말 뜻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제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친절히 등기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주고 살짝 한 바퀴 돌려놔요. 이렇게 등기부랑 대장의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신청이 가능하다, 직권이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하고 행정구역 명칭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신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쪽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